미국의 18개 주 법무장관들이 SEC 및 위원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불법적인 행정 조치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디지털 자산은 자산일 뿐 증권법이 적용되는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을 감독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소송을 제기한 18명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려는 이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SEC의 대변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가운데 게리 겐슬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가 증권규제위원회 연구소에서 현재 유통 중인 디지털 자산 10,000개 중에 대부분은 증권이라고 재차 강조한 거죠. 그리고 그는 SEC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미국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고 말하며 밤낮으로 일하는 이 SEC 동료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 뉘앙스가 마치 사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매체들은 역대 위원장들과 마찬가지로 자진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트럼프가 취임하면 게리 겐슬러가 바로 해임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리플의 급등을 말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게리 겐슬러가 해임하는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 사퇴,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해임하는 거죠. 첫 번째 잦은 사태는 지금까지 보였던 SEC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희박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게리 겐슬러 사임 시기에 대해서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답변조차 거부를 했고 게리 겐슬러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해임을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사유, 비효율,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사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반론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짧게는 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리 겐슬러의 임기는 26년 4월까지로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파월까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찬물을 끼얹은 거죠. 파월은 게리 겐슬러와 함께 이 바이든 정권의 경제 주축 3인방으로 불리우는데요.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는 임기를 채우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파월의 발언으로 연일 상승 중이던 비트코인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리플은 안정적인 1,000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플 현물 ETF가 곧 상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 자체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ETF의 승인 전제 조건은 성립이 되었지만 여전히 게리 겐슬러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게리 겐슬러가 이 자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더리움 ETF 옵션 승인도 지금 두 번째 연기가 된 상황에서 곧 상장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되고 나서 상장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승인이 안 될 거라는 건 아니고 게리 겐슬러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트럼프가 취임하는 1월까지는 지금의 이 1,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봐야 되고요. 이 1,200원을 돌파하고 1,600원 선까지 가려면 최소 ETF 신청에 대한 1차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게리 겐슬러 해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는 등 이 정도의 재료는 나와 줘야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최소 내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1,600원만 돌파를 한다면 2,000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리플 언제 파실 건가요? 비트코인 1억 되면 판다고 하셨던 분들 지금 파셨나요? 2억 되면은 팔긴 할까요? 리플 10,000원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파시겠어요?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그 다음은요. 만약에 그 돈이 수십억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코인을 안 해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 그게 맞겠죠. 근데 그럴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자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사서 이 급등을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냥 돈 박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는 힘들어요. 아니, 그러면 뭐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하실 텐데요. 코인으로 돈 벌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그게 맞긴 한데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하루에 5% 수익을 낸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어렵고 꾸준하게 쌓인다고 하면 이게 정말 큰 돈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몇몇 분들이 전부터 좀 구체적인 종목이나 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를 주셔서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걸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신청해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매일같이 종목과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제가 11월 14일이죠. 목요일 오후 7시 26분. 종목 헤데라,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종목 헤데라죠. 저점을 잡고서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항선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 캔들이 보이실 텐데 14일 7시 이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 거예요. 진입가 87원에서 88원 사이 그리고 손절가는 84원, 목표가 94원으로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가 지금 뚫고서 꼬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기서 목표가 올라갑니다. 익절 8.89%죠. 다시 보시면은 11월 14일 목요일 7시 26분 종목 헤데라 진입가 87원에서 88원, 목표가 94원, 손절가 84원이죠. 여기서 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잡아드렸죠. 시간 7시 26분, 11월 14일 7시 여기서 보내드렸죠. 자, 알려드린 대로만 하셨어도 8.89%입니다. 여기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목표가, 손절가를 설정을 안 하시거나 목표가가 도달했는데 왠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시는 분들 어때요? 다시 떨어지죠. 이때 심리가 뭐냐면은 그냥 팔 걸 다시 도달하면 팔아야지라고 했다가 다시 또 도달했는데 또 안 팔고 기다리죠. 물론 지금은 차트가 아직까지 떨어지는 차트는 아니니까 괜찮은데요. 만약에 다른 차트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많은 욕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따라오셔서 자본을 만들고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까지 이루고 싶은 분들은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2배, 3배, 10배 이렇게 허황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영상 멈추시고 문자 보내세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